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올리브 오일에 대해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기름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비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서 볶음 요리에 쓰고 있어. 올리브 오일을 매일 공복에 한 스푼씩 마시고 있어.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5년 뒤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10년간 영양학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올리브 오일에 대한 모든 오해와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을 액체 황금이라고 부르며 맹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상황에서 올리브 오일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올리브 오일도 결국은 100% 지방입니다. 한 큰술당 약 120칼로리의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하다고 해서 많이 먹어도 된다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과다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 증가와 더불어 예상과 달리 염증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도 관찰되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올리브 오일의 약 70%가 가짜이거나 품질이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탈리아 올리브 오일 협회의 조사 결과 한국에 수입되는 올리브 오일 중 상당수가 다른 식물성 기름과 혼합되어 있거나 화학적 처리를 거쳐 만들어진 제품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비싸게 주고 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사실은 평범한 정제유의 올리브 향만 첨가한 가짜 제품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경우 약 160에서 190도 사이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해요. 높은 온도에서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유해한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은 장기간 섭취 시 심장질환과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이 올리브 오일로 고운 볶음 요리를 하고 있어요. 이는 건강을 위해 비싼 올리브 오일을 샀지만 오히려 독을 만들어 먹는 셈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매우 섬세한 기름입니다. 빛, 열, 공기에 노출되면 급속도로 산화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투명한 유리병에 담아 싱크대 위에 보관하고 있나요?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고 보관하고 있나요? 가스레인지 옆에 두고 사용하고 있나요? 대용량으로 사서 몇 개월씩 사용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보관하면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유익한 성분들이 파괴되고 과산화물이 생성되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바른 보관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거나 냉장고에 보관하고 밀폐가 잘 되는 어두운 색병 사용하세요. 개봉 후 2~3개월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올리브 오일이 건강하다고 해서 모든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면 발연점을 넘어서면서 아크롤레인, 포말데하이드 등의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눈과 호흡기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섭취 시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을 피해야 하는 요리는 고온 볶음, 튀김 요리, 그릴링이나 바베큐, 장시간 끓이는 스튜나 찜 요리예요. 고온 요리는 아보카도 오일, 그레이프시드 오일, 정제된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 주세요. 중간 온도 요리는 올리브 오일 라이트 버전을 사용해 주세요. 저온이나 생식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추천드려요. 올리브 오일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큰 오산입니다. 가짜 올리브 오일 구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너무 저렴한 제품은 의심해 보세요. 두 번째, 단일 원산지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최근 2년 내 수확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네 번째, 유기농, DOP, PDO 등의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어두운 색병에 포장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올리브 오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정 섭취량은 성인 기준 하루 한 두 큰술입니다. 전체 칼로리의 10에서 15%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과다 섭취 시 급격한 체중 증가, 소화불량 및 설사, 혈당 조절 어려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이 정말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과장된 마케팅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중해식 식단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이 심장질환 위험을 약 30%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 때문입니다.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전체의 7~80%를 차지하며 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은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약 4큰술 정도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양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 풍부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품질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오메가3 지방산이 거의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오메가3를 보충하려면 다른 기름도 함께 섭취해야 해요. 아무리 건강한 기름이라도 칼로리는 높습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섭취량을 신중히 조절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올리브 오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마시면 좋다는 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공복 과다 섭취 시 급성 설사와 복통, 담낭 수축으로 인한 담석 위험, 혈당 급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복에 섭취한다면 한 티스푼 정도만, 그리고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 올리브 오일과 다른 기름을 섞어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름만 사용하지 말고 용도에 따라 두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조합으로는 고온 조리 시에는 아보카도 오일 70%, 올리브 오일 30%, 샐러드는 올리브 오일 50%, 아마시 오일 50%, 볶음 요리는 그레이프시드 오일. 이렇게 하면 다양한 지방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각 기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양 음식에만 올리브 오일을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음식과도 훌륭하게 어울립니다. 나물 무침에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더 깔끔하고 건강한 맛을 낼 수 있어요. 비빔밥 만들 때 고추장에 올리브 오일을 섞으면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영양도 더해집니다. 김치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깊은 맛이 납니다. 된장국에도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넣으면 고급스러운 맛을 낼 수 있어요. 모든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더 저렴하고 적합한 대체제가 있어요. 샐러드용 대체제는 아보카도 오일, 호두 오일, 참기름과 들기름 조합이 있어요. 조리용 대체제는 현미유, 카놀라유, 포도씨유가 있어요. 이렇게 용도에 맞는 기름을 선택하면 한 달에 2~3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해 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을 매일 먹어도 될까요? 적정량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하루 한두 큰술 정도가 적당하며 다른 지방 섭취량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도 올리브 오일을 먹어도 되나요? 네, 안전합니다. 오히려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은 태아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 과도한 섭취는 피하세요. 당뇨병 환자도 올리브 오일을 먹을 수 있나요? 올리브 오일은 혈당 지수가 0이므로 당뇨병 환자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로 피부에 발라도 되나요? 네, 천연 보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여드름 피부는 피하는 것이 좋고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올리브 오일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굳는데 괜찮나요? 완전히 정상입니다. 상온에 두면 다시 액체가 되며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엑스트라 버진과 일반 올리브 오일의 차이는? 엑스트라 버진은 첫 번째 압착으로 만들어져 산도가 0.8% 이하이며 영양소가 가장 풍부합니다. 일반 올리브 오일은
정제 과정을 거쳐 영양소가 일부 손실됩니다. 올리브 오일이 위에 안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위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아이들도 올리브 오일을 먹어도 되나요? 12개월 이후부터는 소량씩 줄 수 있습니다. 단, 아이들은 어른보다 적은 양을 주는 것이 좋아요. 최근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의 증가가 관찰되었어요. 알츠하이머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오칸탈이 뇌의 아밀로이드 플라크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지중해식 식단과 암 발병률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올리브 오일 섭취가 특정 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절대 금지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고온에서 사용한 올리브 오일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미 산화된 기름은 독성 물질을 포함할 수 있어요. 창가나 밝은 곳에 올리브 오일을 두면 광산화가 일어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 용기는 올리브 오일의 산화를 촉진시킵니다. 반드시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세요. 아무리 좋은 올리브 오일이라도 20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냄새나 맛이 이상하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세요. 산패된 기름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올리브 오일 관련 미신과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진다. 올리브 오일은 여전히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한 큰술당 120칼로리로 과다 섭취하면 당연히 살이 찝니다. 올리브 오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적정량 섭취 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비싼 올리브 오일일수록 무조건 좋다. 가격과 품질이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마케팅 비용이나 포장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격보다는 원산지, 수확일, 압착 방법,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가열하면 안 된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온도만 조절하면 충분히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0도 이하의 중저온에서는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볶음 요리도 불 조절만 잘하면 문제 없어요. 올리브 오일은 모든 사람에게 좋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올리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지중해식 식단이 체질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 섭취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올리브 오일은 분명히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그중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5년 후, 아니 당장 내일부터도 더 건강하고 맛있는 식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올리브 오일 사용 후기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